안녕하세요. 영어과 교사 사라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영어 부분의 12강 11번 문제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Reassuring에 대한 지문인데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라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Reassuring이라는 개념 자체가 뭔지 알지 못하면 지문 자체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Reassuring이 뭔지 Reassuring에 대한 개념을 먼저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예시로 나온 GE라는 회사와 베니만이라는 회사, 그 두 가지 회사의 Reassuring이 어떤 식으로 다른지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은 더 헷갈렸던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같이 한번 보실게요. 대중언론지가 말하는 Reassuring이란 제조업을 본국이 아닌 현재 위치에서 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 이걸 Reassuring이라고 한다. 처음에 대중이 말하는 Reassuring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해외에 있던 제조공장을 국내로 다시 가져오는 것, 이거를 Reassuring이라고 해요. 책에서는 이렇게 Reassuring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 Reassuring이 어쩌다가 생기게 된 거냐, Reassuring을 하기 전에 Offshoring을 이미 한 상태예요. 이렇게 Offshoring 했던 걸 다시 국내로 가져오는 게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볼 Reassuring입니다. 예를 들어서 Reassuring이 뭐냐?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봤을 때 삼성이라는 회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삼성전자는 본사가 한국에 있죠. 근데 인건비가 좀 싸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베트남에 좀 홍보를 해야겠다, 베트남이 이제 떠오르는 나라이니까 이렇게 인식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제조하는 제조공장을 베트남에 만들어 놓은 상태, 우리나라 회사의 제조공장을 해외에 둔 것, 이것을 해외로 옮긴 거다 해서 Offshoring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shore는 해안 이라는 뜻인데 해안을 넘어섰다, 그래서 해외로 넘어섰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외로 가져갔던 제조공장을 이제 안 되겠다, 그냥 베트남에서 제조하지 말고 한국에서 그냥 하자 해서 다시 그냥 가져온 게 이거를 본국회기라고 Reassuring이라고 합니다. 네, 사진은 실제로 지금 신문기사에서 따온 건데 실제로 베트남에 있는 삼성 스마트폰 제조공장이에요. 네, 이렇게 여기 뭐 삼성 쬐끄만하게 보이죠? 삼성 공장이 이따시만하게 베트남에 실제로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예쁜 언니들께서 네, 삼성 스마트폰을 지금 열심히 조립 중이시죠. 이 지문에서 Reassuring에 대해서 어떤 쟁점을 말하고 싶은 거냐? 단순히 이 Reassuring 이라는 이 단어의 이 Reassuring이라고 말하는 기준이 뭐냐, 이 Reassuring의 기준이 뭐냐,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게 지금 이 지문입니다. 11번의 지문이고,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이 용어는 관련이 없다. 뭐와 관련이 없냐 보면 해외에 위치한 전액 출자된 시설이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전액 출자된 시설이라는 건 국내 기업 소유라는 의미를 지금 이런 식으로 풀어 놓은 거고요. 해외 공급 업체의 공장이라는 이 말은 해외 기업 소유의 제조용 공급 부품 공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좀 더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GE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GE라는 기업, 실제로 존재하는 기업이에요. 네, 이 GE는 미국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중국 내 자신의 공장에서 미국에 있는 자신의 공장으로 가전제품 제조업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기존에 GE라는 회사는 미국 거예요. 그러니까 본사도 당연히 미국에 있겠죠. 근데 제조 공장은 중국에 놓은 상태였어요.
왜냐면 중국이 뭐 인건비가 싸니까, 그리고 뭐 땅덩이도 넓고, 네, 쓸 수 있는 인력이 많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제조 공장을 해외에 놓은 상태고, 이 상태가 오프쇼어링 상태였는데, 이렇게 있던 제조 공장을 다시 그냥 미국으로 가져갔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나도 일하고 싶다, 뭐 미국의 실업률을 높여야 된다라는 뭐 이런저런 미국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 있던 제조 공장을 다시 가져온, 이거를 지금 리쇼어링이라고 보고 있다. GE의 예시가 이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미국에 본사를 둔 Fannieman Manufacturing은 결정했다. 더 이상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판금 구조물을 구입하지 않고, 그 대신 현지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판금 구조물을 공급받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판금 구조물, 이게 뭐냐? 이거는 그냥 뭔가를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 부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베니만의 경우 본사도 미국 거이니까 당연히 미국에 있고, 제조 공장도 미국에 있는 상황이다. 근데 제조하기 위해 쓰는 그 부품, 제조 부품을 중국 거를 쓰고 있었다. 중국에 있는 중국 소유의 회사에서 제조 부품을 공급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또 미국의 수요, 미국에 있는 제조 부품을 좀 써야겠다. 미국의 돈을 좀 벌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중국 회사의 제조 부품을 쓰지 않고 미국에 있는 미국 회사의 제조 부품을 써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리쇼어링이라고 보고 있고요. 해서 다시 정리해보면 GE라는 회사는 원래 본인 소유의 제조 공장을 중국에서 운영하던 상태였는데, 그 제조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온 경우이고, 바니만이라는 회사의 경우엔 제조 공장은 원래 미국에 있는데 부품을 중국 소유의 부품을 쓴 거예요. 중국에 있는 중국 소유의 부품을 썼다가 미국에 있는 미국 소유 부품으로 다시 바꾼 경우예요. 둘 다 리쇼어링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리쇼어링, 누가 제조 활동을 수행하는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제조 활동이 수행되어야 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즉, 장소와 소유에 관한 결정이라기보단 오직 장소의 결정과만 관련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보면 GE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조 공장이 본인 소유, 미국 소유의 공장이었어요. 이 미국 소유의 공장을 중국에서 운영했다가 다시 미국에서 운영하는, 즉 소유는 원래 미국이었지만 위치만 바꾼 거죠. 바니만의 경우는 처음엔 중국 소유의 중국에 있는 회사를 이용했다가 미국 소유의 미국에 있는 회사를 이용하는 걸로 바꿨어요. 즉, 처음 소유가 중국 소유였냐, 미국 소유였냐, 그런 거는 관련이 없이 어쨌든 중국에 있는 걸 사용했다가 미국에 있는 걸 사용한 경우로 바꾼 케이스죠. 네, 이 두 케이스가 둘 다 결국엔 리쇼어링이라고 본다 라는 게 이 글이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다시 비교를 해보면 GE의 리쇼어링의 경우엔 처음부터 원래 미국 소유의 제조 공장이 중국에 있었는데, 중국에 있던 미국 소유의 제조 공장이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간 경우고, 바니만의 경우 처음엔 중국 소유의 회사를 이용했다가 그걸 그만두고 미국 소유의 미국에 있는 미국 소유의 회사
를 이용하는 걸로 바꾼 케이스이죠. 그리고 이 둘 다 reshoring이라고 본다 라는 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번 봤는데 어떠세요? 그림이랑 보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그나마 조금 더 수월하지 않으세요? 물론 reshoring이라는 단어 자체가 개념이 좀 어렵기도 하고 단어들도 좀 어렵다 보니까 아직도 조금 헷갈린다 싶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보고 좀 더 이해가, 이 영상을 보고 좀 더 이해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부분이 헷갈린다 라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로 어떤 부분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풀어 드릴 테니까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